근데 중개사 시험 어렵다는데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번에 합격하신 거예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거 전문 중개사님과 상업용 전문 중개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미얼티 중개법인에서 영업 3팀 팀장을 맡고 있는 엄상원 이사라고 합니다. 주로 비주거용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상가나 이쪽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지부동산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홍은희라고 하고요. 저희는 고급 주거랑 그다음 일반 주거 이런 형태의 매물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개를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한 3년 좀 넘고 한 4년 가까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시작을 했어요. 예. 그때 처음에는 이제 저도 원투룸 주거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서미얼티 중개법인으로 이제 비주거용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만화 카페도 했다가, 제가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 카페도 했다가 이제 그것도 영업을 접고 요식업을 좀 해봐야겠다. 예. 다양하게 해보셨네요. 예, 그랬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이제 요식업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만화 카페 창업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것도 잘 안 됐으니까 좀 불안하니까 점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는 데를 가갖고 이제 물어봤죠. 잘 되겠냐? 그랬더니 아주 그냥 정색을 하면서 힘도 꾸지 말라고, 넌 하면 무조건 망한다. 그리고 저는 한 2년 정도를 준비를 했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나는 이것만 생각하고 2년을 준비해왔는데, 난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더니만, 공인중개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딱 집어서 진짜로. 공인중개사. 네. 대학가 주변에 있는 원룸 하는 데인데, 거기는 이제 고정급으로 지급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좀 중개사 자격증 공부하면서 일을 배우고 한 7, 8개월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쵸, 3, 4년 전이네. 네, 거기서 그러니까 손님이 완전히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휴가를 자꾸 쓰라고 이제 강요를 하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거기서 접고 서미얼티 중개법인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한 1년 좀 지났어요. 작년 1월에 시작했으니까. 전에 다른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전에는, 이거 직전에는 주부였죠. 그 전에는 이제 회사 생활을 했는데, 회사 전산실에서 한 13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쉬다가 한 2년 쉬다가 또 그냥 일반 회사에 취업해서 또 일하다가 또 쉬다가, 그러니까 막 이게 회사를 다니면 쉬고 싶고 또 쉬면 또 일하고 싶고, 이게 되게 마음이 그래요.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면 전산 쪽, 이쪽은 중개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네. 어떻게 중개를 하실 생각이신 저도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하나도 이쪽 부동산 이쪽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저희 남편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저에게 부동산이 어떻다 막 얘기를 하면서도 간간히 자격증 한번 따봐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럼 내가 관심도 없는데 뭘 따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최근에 저희 엄마가 또 갑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중개 그거 괜찮은 것 같다고, 집에서 있지 말고 그거 해서 부동산 중개업 하면 나중에도 괜찮을 것 같다, 나중에 남편 퇴직하고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지금 당장 가정주부고 할 일 딱히 없는데 해봐?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해서 하게 됐죠. 근데 중개사 시험 어렵다는데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번에 합격하신 거예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엄상원 팀장님께 궁금한데, 코로나 시국 그래도 대학가보다 여기가 낫다 하셨는데, 네, 그렇죠. 지금 또 부동산이 하락기잖아요. 네. 상업용 성수동 부동산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래서 임대를 찾는 손님도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특히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금리의 영향 때문에 금융 비용의 그 부담이 많이 증가가 된 상황이라 매수세가 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보다는 이 금리의 영향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는 영업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이 금리의 영향이. 그럼 요즘 성수동 주거 쪽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그 성수동 주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확 급락하거나 이런 건 없고, 이제 다 관망세? 그 매매 같은 경우는 다 관망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대장 아파트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아크로 같은 거나 저기 트리마제 이런 데도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사시고 싶은 분들은 전화를 하셔서 그 전보다는 좀 떨어졌을 거라는 기대로 전화를 하시는데 대부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약간 대장 아파트 것도 있지만 약간 희귀성, 좀 위치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파트니까 그 집주인분들께서 가격을 내리진 않아요. 그리고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는 분은 대기하고 있는데 가격은 또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또 전세는 또 마찬가지로 찾는 분들은 있지만 이제 찾긴 하는데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율이 높으니까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이율이 세니까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오히려 전세 찾던 분들도 그럼 월세는 없냐, 반전세는 없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세요. 월세나 전세는 그래도 기존보다 가격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수요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가격을 확 낮추진 않고, 이제 만약에 공실이 좀 오래됐다 그러면 조금 감안을 하시는데 그래도 조정은 잘 안 해주시고. 비주금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말 급매가 아닌 경우에는 이 가격에 안 팔리면 말지 약간 이런 그 스탠스셔가지고 아무래도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매수자분들은 어떤 그 금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해서 가격이 좀 낮아졌기를 기대를 하는데 그런 괴리감이 또 있어서 아마 그만큼 또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대신에 또 임대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 상승이 돼요.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두 분은 지금 중개 영업, 마케팅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네모, 그러니까 그 사무실용 직방 다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 그거 위주로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고객분들 이제 계약 기간 끝나갈 때나 계속 그럴 때 이제 전화 드리고 그 전에도 이제 계속 관리하면서 그분들이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럴 때 계속 알아봐 드리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 쪽은 마케팅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도 그냥 네이버 부동산을 보통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좀 작성을 하거든요. 그 블로그 작성하면 이제 의외로 막 급급매 이렇게 이제 타이틀 달고 그다음에 가격이 되게 싼 거 이런 거는 또 반응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광고를 했던 걸 보고 자기 집도 내달라, 우리 같은 단지인데 자기 집도 광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전화 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럼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 가지씩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분인데 그런 고객분이 계셨어요. 이제 수수료를 항상 풀로 주셨어요. 0.9로. 그래갖고 근데 어떤 때가 있었냐면 이제 그분이 들어가는 데인데 그분은 이제 여기 청소를 좀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닌데 약간 의견 충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